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는 바다를 보며 엄마를 그리워하고는 했어요. 마르코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2해 전 마르코의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났지요. 엄마는 그곳에 사는 친척 메렐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어떤 부잣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정성껏 쓴 편지와 함께 모두 마르코네 집으로 보냈지요. 엄마의 편지는 마르코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의 편지가 뚝 끊겨버렸어요. 그것도 몸이 아프다는 내용을 끝으로 말이에요. 아빠와 형 마르코는 여기저기 엄마의 소식을 묻고 편지도 써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와 형은 엄마가 몹시 걱정되었지만 일자리 때문에 이탈리아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13살의 어린 마르코가 직접 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형과 함께 항구로 배웅을 나온 아빠는 마르코를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긴 여행이 될 텐데 너 혼자서 정말 괜찮겠니? 꼭 엄마를 찾아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마르코는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한 긴 행위가 시작되었어요. 마르코는 어떤 어려움도 씩씩하게 이겨낼 거라고 다짐했지만 가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마르코는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요. 하지만 하양이가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배에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할아버지는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일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먼 곳으로 엄마를 찾으러 가다니 참 장하구나. 꼭 엄마를 만날 수 있을 테니 힘을 내렴. 할아버지는 마르코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어요. 제노바에 출발한 지 27일 만이었지요. 항구에 내린 마르코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배에서 돈을 넣어둔 주머니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곧 엄마를 만날 생각에 조금도 속상하지 않았지요. 마르코는 곧장 메렐리 아저씨의 가게를 찾아 나섰어요. 엄마가 일하는 네퀴네즈 씨의 집을 아는 사람은 메렐리 아저씨밖에 없었거든요. 마르코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침내 마르코는 메렐리 아저씨의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저씨 대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지요. 마르코는 조심스레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메렐리 아저씨의 가게인가요? 아주머니는 마르코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지요. 얘야, 메릴리 씨는 돌아가셨단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걸? 마르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엄마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마르코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마르코의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찼어요. 저런 가엾기도 해라. 그러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눈을 반짝거렸어요. 그렇지. 맥키네즈 씨 집을 알만한 아이가 있단다. 아주머니는 가게에서 일하던 소년을 불렀어요. 다행히 소년은 맥퀴네즈 씨의 집을 알고 있었지요. 마르코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년에게 말했어요. 나를 맥퀴네즈 씨 댁에 데려다줘. 부탁이야. 그러자 소년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줄게. 둘은 함께 맥퀴네즈 씨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도착한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집 주인은 맥퀴네즈 씨가 코르도바로 떠났다고 했지요. 코르도바는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야. 그 집에서 일하던 아주버니도 같이 갔단다. 전 그곳에 가서 엄마를 꼭 찾아야 해요. 마르코의 말에 집주인은 편지를 한 통 써주었어요. 이 편지를 들고 복화로 가서
여기 적힌 사람을 찾으렴. 그럼 그 사람이 너를 로사리아를 거쳐 코르도바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게다. 집주인은 마르코의 손에 약간의 돈도 쥐어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르코는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마르코는 한참을 걸어 보카에 도착했어요. 집주인이 소개해준 신사는 마르코를 노사리오로 가는 배에 태워주고 편지도 써주었지요. 로사리오에서 편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면 너를 코르도바까지 데려다 줄 거란다. 마르코는 편지를 꼭 쥐어 다시 배에 올랐어요. 밤이 되자 뱃사람 한 명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마르코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뱃사람들이 마르코를 위로해 주었어요. 울지 마라 얘야. 씩씩하게 엄마를 찾아야지. 덕분에 마르코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엄마를 찾을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 다음날 새벽 배가 로사리오에 도착했어요. 마르코는 물어물어 편지에 적힌 조수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만 있었어요. 주인님은 안 계셔. 한 달 뒤에는 오실 거야. 마르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하인은 편지를 읽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이 편지는 한 달 뒤에 주인님이 오시면 전달하마. 하지만 저는 엄마를 찾아 토크도바로 가야 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하인은 거칠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한담. 마르코는 막막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코르도바는 기차로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곳인데 마르코에게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마르코는 짐 가방 위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때 누군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마르코, 여기엔 어쩐 일이냐? 고개를 든 마르코는 깜짝 놀랐어요. 배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마르코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제가 차비를 벌 수 있게 일자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르코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혼자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르코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아이가 코르도바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돈을 꺼냈지요. 금세 기차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지요. 마르코는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어요. 다음날 마르코는 코르도바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마르코의 가슴은 콩콩 뛰었어요. 하지만 비가 쏟아질 듯 잔뜩 흐린 하늘을 보니 자꾸만 불안한 생각만 들기로 했어요. 기차가 달려갈수록 날씨는 점점 쌀쌀했어요. 에취! 제노바에서 가져온 얇은 옷만 입고 있던 마르코는 추워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그러다 추위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지요. 몸도 마음도 지친 마르코는 자면서 악몽을 꿨어요. 너희 엄마는 코르도바에 없어! 마르코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때 마르코의 눈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마르코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세 남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르코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목도리를 둘러주었어요.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구나. 마르코는 안심하며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드디어 기차가 코르도바에 도착했어요. 마르코는 피곤함도 잊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기차역에서 사람들에게 맥퀴네즈 씨의 집이 어디인지 미리 물어본 덕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한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문을 연 사람은 낯선 할머니였어요. 여기가 맥키네즈 씨 댁이 아닌가요? 그 사람은 여기 없어. 투쿠만으로 이사를 갔단다. 마르코는 절망스러웠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투쿠마는 어디예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저는 엄마를 꼭 찾아야 하거든요. 마르코의 딱한 사연을 들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일 카파타스가 투쿠만 근처로 간다는구나. 그 사람에게 가서 마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해보렴. 카파타스는 마차 행렬을 끄는 대장이었어요. 마르코는 카파타스를 찾아가 간절히 외연했지요. 제발 저를 투쿠만까지 데려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우리는 투쿠만까지 가지 않는단다. 중간에 내려서 한참 더 걸어야 할 텐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잔심부름도 열심히 할게요. 마르코는 결국 타파타스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다음날 새벽, 긴 마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 마르코는 마실 물도 길러오고 불을 피우고 가축들에게 먹이도 주었어요. 낮에는 짐꾼들이 쉴 새 없이 마르코를 부려먹었어요. 밤에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마르코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러다 엄마도 만나지 못하고 조금 애꾸야. 결국 마르코는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팔팔 끓는 열과 싸워야 했지요. 하지만 카파타스가 정성스럽게 돌봐준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병이 다 나을 때쯤 망차 행렬이 갈림길에 다다랐어요.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걸어가야 해. 걱정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르코는 타파타스와 헤어져 혼자 걷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힘을 내어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틀째가 되자 신발이 다 헤어지는 데다 다리도 몹시 아팠지요.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도 마르코는 곧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어요. 걷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마르코는 사람들에게 투쿠만이 어디쯤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8km만 더 가면 된다고 말했지요. 마르코는 기뻐서 탄성을 질렀어요. 지친 몸은 물에 젖은 솜이불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미 엄마를 만난 듯 가벼웠어요. 그날 밤 마르코는 자려고 풀밭에 누웠어요.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거렸어요. 마르코는 엄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었지요.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곧 만나러 갈게요. 한편 마르코의 엄마는 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맥퀴네즈 씨 부부는 엄마를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래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수술을 받아요.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눈을 감는 것이 낫겠어요. 편지를 전해주던 메렐리 아저씨가 죽는 바람에 엄마도 그동안 가족들의 편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집에 무슨 큰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병이 더 깊어졌지요. 다음날 아침 마르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절뚝절뚝 힘겹게 투쿠만으로 들어섰어요. 그러고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 물었지요. 혹시 맥키네즈 씨 댁이 어딘지 아세요? 맥키네즈 씨는 지금 투쿠만에 없어. 순간 마르코는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마르코를 일으켜 세웠지요. 얘야, 너무 실망하지 말려무나.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단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되나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마르코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 마지막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밤 마르코의 엄마는 병세가 더 나빠졌어요.
엄마는 울면서 마르코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요. 마르코, 가엾은 내 아들 마르코. 그때 맥키네즈 부인이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이 왔어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잠시 후 맥키네즈 부인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먼지투성이가 된 마르코와 함께였지요. 마르코? 엄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정말 마르코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는 팔이 뻗어 마르코를 힘껏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 품에 안긴 마르코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지금껏 힘들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엄마가 희망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을 받겠어요. 저는 살아야 해요. 살고 싶어요. 맥키네즈 씨는 어리둥절해하는 마르코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단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금세 나으실 거야. 곧 수술이 시작되자 마르코는 걱정이 되어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 후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방에서 나와 울고 있는 마르코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으니 걱정 말아라. 선생님, 엄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목숨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란다. 내가 용기 있게 이곳까지 찾아온 덕분에 엄마가 수술을 받으셨으니 말이다. 자, 어서 엄마에게 가보렴. 마르코는 얼른 눈물을 닦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마르코를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